한 통의 전화가 다 잡은 낙찰을 도로 빼앗아 갔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낙찰이 취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입찰자 4명을 제치고 2등과 단돈 500만원 차이로 이긴 경매였습니다. 통장에 돈도 넣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매달 들어올 월세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도 아닌 이유로 다 잡은 물건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빼앗긴 그 기회를 어떻게 되찾았는지,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로 어떻게 월세와 재개발 입주권을 한꺼번에 잡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감정가는 3억 7천만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흔한 월세용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강생분이 현장에 다녀오시다가 건물 우편함에서 모아타운 안내문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종이였지만 곧바로 추진이 사무실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돌아온 답이 중요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이미 73%까지 올라왔고 이제 단 3명만 더 동의하면 조합 설립 요건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오피스텔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추진이 임원에게 직접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입주권이란 조합원이 되어 헌집을 내어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입니다. 분양받는 것보다 더 좋은 동과 층을 먼저 가져가는 그만큼 값진 권리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구역 사정에 따라 예외가 생기고 이 물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오피스텔, 아는 사람 눈엔 입주권 후보, 같은 물건을 두고 이렇게 갈립니다. 저는 입찰가를 정할 때 수익률을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입주권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30%가 아니라 20%로 낮춰 입찰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호재는 입찰가를 올리는 이유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결과는 입찰자 4명 중 낙찰가는 2억 7,500만원, 감정가의 75%였습니다. 2등과는 약 500만원 차이로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이유는 법원의 절차상 실수, 그 한 줄이었습니다. 낙찰자가 잘못한 것도 입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법원 절차에 문제가 생겨 매각 자체가 취소됐고 결국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당하게 이겼어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차라리 떨어졌다면 깔끔하게 잊었을 텐데 다 잡았다가 빼앗긴 거라 허탈함이 훨씬 컸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수강생분께 여기서 끝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매각 불허가 난 뒤 저는 이분과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그냥 위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입찰한다는 걸 전제로 매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동의율이 더 올라갔는지 확인했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최악의 경우를 계산했고 입찰가에 위아래 선을 같이 그었습니다. 저는 이 한 달이 이번 투자에서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찰이라는 결과는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판단은 이런 대화 속에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수강생분도 이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물건이 다시 나왔고 저희는 다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판단이 나옵니다. 매각 불허가 났던 사건이라 지난번보다 더 낮겠어도 낙찰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더 싸게 살 기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썼습니다. 설령 입주권이 아니라 상가를 받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손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분양가는 1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몇 푼 아끼려다 물건을 놓치는 대신 후회 없는 가격을 쓰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지난번보다 500만원 더 높은 2억 8천만원, 입찰자는 2명, 감정가의 76%였습니다. 한 번 빼앗겼던 물건을 결국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이 물건이 매달 얼마를 벌어다 주느냐입니다. 이 동네 시세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들어간 실투자금은 약 2천만원, 이자를 뺀 예상 순수익은 매달 약 52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22%입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실투자금 2천만원으로 매달 52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물건은 동시에 재개발 입주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와 재개발이라는 미래 가치를 한 물건에 같이 담은 겁니다. 게다가 취득세 중과도 없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없는 오피스텔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에 흔치 않은 구조여서 월세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 사례에서 돈을 벌어다 준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편함의 종이 한 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
빼앗긴 뒤에도 다시 들어가는 것. 전부 매 순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들은 혼자서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판단이 수천만 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여러 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의 물건만 봅니다. 물건을 고르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혼자였다면 끝내 못 눌렀을 그 입찰 버튼을 저는 바로 옆에서 같이 눌러드립니다.